자,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개천절을 맞이해서 논란이 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인산성을 쌓은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경찰 버스가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한 사람도 광화문 광장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인산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변명을 할까? 아니 MB정부 때 컨테이너 몇 개 쌓아둔 거를 두고 명박산성이라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지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명박산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재인산성은 시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말 끼워 맞추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산성은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저들의 주장, 정말로 사실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에버랜드의 상황을 통해서 재인산성의 실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가야죠. 대부분의 분들은 에버랜드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버랜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사실 에버랜드가 환상의 나라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의 지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었냐?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가 또 삼성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 밑에는 또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고요. 삼성전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버랜드를 가지는 자가 삼성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에버랜드를 가지면 삼성 전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환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4일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2015년 9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통일하고 존속회사인 제일모직이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개편이 된 거죠. 삼성물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열사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딱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합병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순환출자 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볼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삼성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다른 의미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올해 5월달 얘긴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글이 올라왔죠. 오늘 에버랜드 현장. 자, 그러면서 이런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득 에버랜드를 채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해 5월 어떤 시기였습니까?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걸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시간을 우리가 조금 회귀를 시켜가지고 5월 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태원발 코로나가 유행할 때, 그때가 바로 5월 달이었죠. 오늘 제 영상의 주제가 뭐냐?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쓰고 있다. 그게 제 오늘 영상의 주제예요.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이용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통일성 부재에서 찾습니다. 자, 보십시오. 2월 달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신천지가 또 문제였죠. 그때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모조리 막 공개를 했다. 즉시 폐쇄해라. 엄청나게 공격적이었죠.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통일성이요, 통일성.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권력은 다 동원해가지고 신천지를 정말 막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일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태원발 그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공권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걸 당시 정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정 커뮤니티 비난, 방역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가 아니냐 이거예요. 뭡니까 이게? 코로나가 무슨 이태원은 잘 피해서 다니는 것이고 신천지만 골라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입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정치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훼손되게 된다. 개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권 또한 마찬가지로 훼손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개천절에서 벌어졌던 재인산성입니다. 재인산성. 이게 지금 경찰 버스가 몇 대가 있는지
페이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버스가 광화문 광장을 그냥 가득 채워버렸는데 제2산성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MB산성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지금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죠. 컨테이너 세워놨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거 뭐 명박산성이다. 프레시안에서는 배제와 분리를 거부한다. 이런 식의 무슨 뭐 거창한 지금 기사도 썼습니다. 12개 정도 컨테이너를 세워놨다고 배제와 분리를 거부한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저 경찰 버스를 두고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뭐 멸망과 분해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이런 식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순을 설명하려고 몸부림은 치기는 치는데요. 명박산성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 싸운 거고 제2산성은 코로나를 막으려고 싸운 거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MB산성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싸운 거래요. 시위대를 막기 위한 거는 명분이 없는 겁니까? 모든 시위대를 지금 제가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위대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막는 거, 그것이야말로 지금 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적인 시위는 허용을 해주고 저 불법적인 시위는 막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코로나가 많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산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명분이 있으려면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 제2산성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에버랜드에도 마찬가지로 제2산성이 쌓였을까? 자, 그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제가 에버랜드 라이브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영상 가운데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이 시간을 보여주는 것 또한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지금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건 지금 80분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코로나 전염이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버랜드에 제2산성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10월 3일 지하상가를 지금 보니까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게 왜 제2산성이 없는 걸까요? 광화문 광장이 됐건 에버랜드가 됐건 지하상가가 됐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왜 광화문 광장만 제2산성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환상의 나라 쪽으로는 안 가고 쇼핑 쪽으로는 안 가고 광화문 쪽으로 간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서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선별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에버랜드에 갈 수 있는 권리, 쇼핑을 할 수 있는 권리 전부 다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들이죠. 이 기본권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기본권이고 뭐가 덜 중요한 기본권일까요? 없죠. 그런 게 다 똑같이 중요한 기본권들입니다. 쇼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에버랜드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또 뭘 보여줬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 시국에 지금 요트를 사겠다라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자기 아내가 장관으로 있는 외교부에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그런 식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추석 때 시골에도 못 내려가게 했던 그런 정보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장관의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요트를 사고 여행을 즐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시다라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송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나 귀국 요청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강경화 장관이 정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이런 위기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웬걸 한 달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지침 어긴 반정부자의 공권력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권이 침해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인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본권도 중요하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이런 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제가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맞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는 둘 중에 뭐도
아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지금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은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 점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없이 그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모순을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